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과목 시작하죠. 바로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 사실 과목 이름에서 뭐를 배울지 명확하죠. 그쵸? 뭐 배웁니까? 어떻게 하면 확률을 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통계 처리를 할 것이냐? 자, 요걸 배우는데 크게 확률과 통계는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크게 세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몇 가지가 되느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몇 가지가 되느냐, 이것들을 경우의 수를 이제 세는 방법. 요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가 확률. 확률. 세 번째가 통계.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사실상 거의 가장 적게 바뀌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색깔, 그러니까 단원별로 당연히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경우의 수로부터 확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를 통해서 통계 처리를 하고, 이게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연관관계인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유사성이 있는 형태는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중학과정에서도 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배웠죠. 그 다음에 확률 계산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죠. 뭐 물어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누구나 다 6분의 1입니다. 답변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한다는 기본적인 상식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경우의 수만 제대로 구하면 확률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뭐랄까 갭이 있어. 확률을 통해서 확률 변수란 개념을 토대로 통계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통계 배운 적 있습니까? 있죠. 히스토그램 들어본 적 있어요? 또는 뭐 도수 분포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평균도 구하고 뭐 표준 편차도 구하고 이런 것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처리할 때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그 갭이 있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중학교 때나 또는 그 이전 시기부터 이 경우의 수나 확률에 대한 개념은 거의 뭐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쓴단 말이야. 선생님이 보드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드게임에서 뭐 주사위 두 개를 굴려가지고 하는 뭐 부루마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보드게임을 하면은 주사위 두 개의 눈에 합한 만큼 이렇게 말이 움직인단 말이야. 선생님 뭐 카탄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한 만큼 뭔가가 하는데, 그러면 그 합에 대한 경우의 수나 그 합이 뭐 7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요거 두 개는 되게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걸 통계 처리한다? 이게 일상생활에 안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봤을 때 이 통계는 약간 그 거부감이 있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어떻냐? 이 두 개는 선생님이 크게 막 기가 막힌 노하우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뭐냐? 다새롭습니다. 고등학교 통계는 뭐 정규분포 들어본 적 있어요? 이산확률 변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통계적 추정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게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도 어떠냐면은 요 두 개는 공부를 열심히 해. 문제가 그래도 뭐 이해는 돼.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데 통계는 공부를 덜 했어. 개념이 아주 구멍이 뚫려 있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뒤에 후반부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난이도는 어떻냐? 난이도는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정도, 얘가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쌤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학생들 따라서는 당연히 얘가 새로우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경우의 수는
맘만 먹으면 진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세는 것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파트는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경우의 수를 세기가 어려워서 확률이 어려운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문제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문제의 어떤 개수라든지 비중을 치면은 얘가 훨씬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통계는 어떠냐면은 공부를 할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막 개념도 처음 생소하고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도 좀 익숙하지가 않고 용어도 새롭고 하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보통 통계 처리는 그냥 거의 외워서 합니다. 왜냐면 이 통계라는 게 어떤 툴이야, 툴. 그래서 데이터를 막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막 삐리리 막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한 다음에 결론이 띵 나오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계는 그 통계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약간 부담이 되는데 문제로 봤을 때에는 난이도가 제일 낮습니다. 물론 통계도 어려운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럴 수 있어. 확률과 통계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1단원부터 어려워. 오늘 1단원이거든요. 뭐 1단원, 2단원, 3단원이 제일 어려워 라고 혹시나 느낀다고 하면은 정상입니다. 왜?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실력 정석 교재 문제들은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성공적으로 해내고 나면은 할만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강의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 강의를 듣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은 오히려 이 마지막 단원은 수월하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요. 경우의 수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배우는 건 되게 많은데 크게 나누면 순열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항 정리를 배웁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열과 조합은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를 생각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조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순서하고 상관없이 조합, 어떠한 조합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순서 상관없이 어떤 구성으로 뭐 어떻게 뽑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이항 정리는 항이 두 개란 뜻이거든요. 그 항 두 개의 거듭 제곱을 전개할 때 나오는 어떤 과정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요 세 번째는 결이 약간 달라요. 이 처음에 순열 조합은 오늘 공부할 1단원, 오늘 1단원 경우의 수인데 1단원, 2단원, 3단원이 하나의 어떤 공통된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야. 특히 조합. 조합은 맘만 먹으면 진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학을 전공하거나 수학 관련된 부분을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조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론. 그러니까 이 조합만 놓고도 하나의 학문 체계가 성립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정수론 들어본 적 있죠? 뭐 기하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합만 놓고도 조합론이라는 하나의 과목이 있고 뭐 대학교 전공 과목이 있고 하나의 책이 있고 하나의 뭐 어떤 되게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순열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주제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주제를 조금 더 실력 정석스럽게 깊게 들어가는 그 주제고요. 그래서 이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정석의 첫 단원 첫 페이지. 네. 준비됐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오늘 배운 게 끝이야. 그리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의 어떤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주제를 뭐 쌤이 막 구구절절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데 한 방에 셀 수가 없어. 그러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를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주사위를 굴리는데 짝수의 눈과 그다음 보통 이제 합의 법칙은 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합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어나 또는이 들어가면 합의 법칙인데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 총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6개 눈 중에서 3의 법칙이 짝수나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는 방법 몇 가지? 짝수 세 가지죠. 2, 4, 6밖에 없잖아요. 3의 배수는 뭡니까? 3 또는 6이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면은 두 개를 더해서 5가지입니다라고 말하면 틀리죠. 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짝수의 눈 2, 4, 6. 그 다음에 3회수 3, 6 하면 이 6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짝수에서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2번 세면 안 되죠. 한 번 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만큼을 빼줘서 정답은 5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하죠. 2, 4, 2, 3, 4, 6 이렇게 4가지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게 합의 법칙이야.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중요한 용어 몇 가지 설명해 줄게요. 우선은 짝수의 눈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공부를 처음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사건이란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무슨 사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막 무슨 안 좋은 사건, 뭐 사람이 다친다, 뭐 이런 사건, 이런 거, 뭐 누가 뭘 훔쳐간다, 이럴 때 보통 사건 사고할 때 그 사건인데 뭐 그게 맞긴 합니다만 수학적으로 사건은 말 그대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러니까 무언가가 일어난다. 근데 그게 바로 여기서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확률할 때 공부를 할 건데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걸 시행이라고 해요. 행동을 시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걸로부터 나오는 결과 요거를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건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3회에서 나오는 사건, 이렇게 사건이라는 단어를 좀 뭐랄까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하고 B가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또는 or란 단어 썼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경우의 수는 방금처럼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케이스가 둘로 쪼개져 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짝수가 나오는 방법은 세 가지고요. 5의 배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5. 근데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이거는 4라고 쓰면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처럼 6이 중복이 되면은 여기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 중복된 것만큼을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되게 막 좀 뭔가 현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A 합집합 B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잖아요. 공통수학 2에 나오잖아요. 그때 요거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A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B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둘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을 빼줬잖아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실제로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미 알게 돼 요거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설명할 용어가 뭐냐면은 여기서 중복되는 게죠. 중복되는 거. 이 중복되는 거를 빠뜨려서 이 합의 법칙을,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도 그냥 더해가지고 답을 쓰는 오류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래요. 더블 카운팅. 뭐라고 해요? 중복 셈은 아니고 중복해서 카운팅이 한글로 뭐지? 중복해서 센다는 뜻이거든요. 이 더블 카운팅의 오류 때문에 요 합의 법칙이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만 없으면 그냥 더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A 또는 B가 나오는 경우의 수, A 경우의 수 구하고 B 경우의 수 구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 더블 카운팅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빼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집합 벤 다이어그램이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합집합을 구할 때 이만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집합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끝입니다. 뭐 특별히 새로울 게 없죠.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은 뭐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질문이 이 각각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잇따라 일어나는, 이거 좀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이걸 뭐 동시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동시에. A 사건과 B 사건이 연속해서란 말이 잇따라, 뭐 동시에 또는 뭐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 뭐가 있을까? 아까 주사위 얘기를 했으니까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를 던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전을 던져.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고 그 다음에 잇따라서 또는 동시에 동전을 던져.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져.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결과값은 몇 종류가 있느냐? 주사위가 1인데 앞면, 주사위가 1인데 뒷면, 주사위가 2인데 앞면, 2인데 뒷면, 3인데 앞면, 3인데 뒷면, 4인데 앞면, 4인데 뒷면, 5인데 앞면, 5인데 뒷면, 6인데 앞면, 6인데 뒷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어떻게 봅니까? 주사위는 6가지가 있고요.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2가지가 있고요. 이 둘을 곱해서 총 12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각각에 대해서, 주사위의 눈 각각에 대해서 동전의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개를 곱해서 구합니다. 끝입니다. 이게 더 이상 별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연속해서 또는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고배 법칙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하위 법칙을 구하는데, 요거는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A 또는 B, 이거는 A and B,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설명이 끝났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파트는요, 이론 설명 없어도 됩니다. 왜? 중학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뭔가 조금 그래 보이지만 사실 이런 단어 없어도 똑같은 원리인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자, 이제 길을 찾는 경우의 수입니다. 뭐 설명이 굉장히 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A, P에서 Q를 갔다가 다시 Q에서 P로 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중간에 길이 엄청 많아요. 길이 엄청 많아. 그래서 뭐 중간에 A, B, C 길이 있는데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그러니까 내가 집이 뭐 부산이야. 근데 내가 서울을 가고 싶어. 근데 중간에 대구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광주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대전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어디지? 뭐 어디 할까요? 강원도의 강릉을 거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부산에서 올라올 때 우리나라 그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울 갈 때. 그 다음에 중부지방을 통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해안 쪽을 따라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산 서울을 왕복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 P하고 A 사이, P에서 A를 거쳐 Q를 가는 방법, P에서 B를 거쳐 Q를 가는 방법, C를 거쳐 Q를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각각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각각 72가지, 63가지, 27가지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Q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갈 때는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가고, 자, 말이 좀 한글이 길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A 또는 B의 길을 통해서 가는 방법은 72가지고요. 그 다음에 B 또는 C를 통해서 가는 경우에, 돌아오는 경우의 수는 63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C 또는 A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문제에서 27가지이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야. 그랬을 때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올 때는 B를 경유하는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그림 때문에 조금 혼동될 수도 있는데, 이게 P가 있고 Q가 있고 총 이렇게 A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그 다음에 B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C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이 한 가지가 아니야. 그죠? 강릉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 중간.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법이 이걸 뭐 개수를 쓰면은 스몰 a가지, 스몰 b가지, 스몰 c가지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다행인 건 뭐냐면 A하고 B는 완전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갈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C의 경로는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합의 법칙에서 아까 말했던 더블 카운팅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P에서 Q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에서 이제 Q로 오는 건데 P에서 Q로 오는 방법도 당연히 A, B, C 세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것만큼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A 또는 B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니까 만약에 A 또는 B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갈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지수만큼이 나오고 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하니까 A 더하기 B만큼의 길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방법이 72가지가 있다는 뜻은 이거 두 개를 곱하면 72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왜 곱합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잇따라서 오는 경우죠. 갈 때 이만큼의 경우의 수 그리고 올 때는 이만큼의 경우의 수. 이 두 개가 연속해서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란 말은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에요. 하나의 경우의 수로서 잇따라서 연달아서 연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서 구한 게 총 72가지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거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갈 때는 3가지 길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하굣길에는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1가지 길이 막혀 있어. 올 때는 2가지 길이 있어. 그럼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이 3가지 각각에 대해서 2가지 가능한 거니까 총 6가지가 가능하겠죠. 이런 겁니다. 곱해서 구하는 것처럼.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갈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고 올 때는 이제 문제에서 B 또는 C를 경유하니까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문제에서 63이고요. 또 갈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고요. 그 다음 올 때는 C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27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A, B,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뭐 연립해서 푸는 방법 되게 많지만 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어차피 A하고 B하고 C가 경우의 수니까 무조건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요 구하게 된 값은 9 곱하기 8이고요. 여기는 9 곱하기 7이고요. 여기는 9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아마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의 약수일 수밖에 없죠. 뭐 9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근데 뭐 1일 수는 없고 3일 수도 없겠죠.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 되려면 111밖에 안 되는데 그럼 뒤에 게 8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구나를 바로 파악해서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크게는 모르는 문자가 A, B, C 3개니까 식이 3개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풀 수 있죠. 요렇게 해서 이 3가지를요. 전부 다 더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걸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이걸 이제 공통으로 더하면 이 값이 2A가 되고 2B가 되고 2C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셋 다 더하게 되면은 2개 더하면 90이고요. 여기다가 더하면은 160이 맞습니까? 네,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없어지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81이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이제 9의 9, 이게 9입니다. 9. 그러면은 요게 얼마입니까? 8이기 때문에 C는 1일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요게 7이니까 A는 2일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B는 요게 문제 3이니까 B가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최종적인 질문이 뭐냐면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갈 때는 3가지, 올 때는 B로 오는 해서 구하면 정답은 18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석 교재는요. 보통 필수 예제 문제가
예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제 뭐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참고서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예제를 말을 할 때는 정말 이런 느낌이야. 거의 개념하고 동등한, 개념을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이런 수준을 보통 예제라고 부르는데, 실력 정석 교재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제 수준의 문제는요, 요 앞에 여러분 책 보면 여기 기본 정석이 있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 그 어드바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보기가 있어. 보기.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가 흔히 말하는 교과서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예제는 그거를 한 차원 이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끌어올려서 거의 약간 뭐랄까 문제에 따라서 연습 문제, 고난도 문제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필수 예제를 구성해 놨느냐? 이거 하나가 중요한 심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심화 이론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꼭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필수 예제 밑에 보면 유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유제는 필수 예제 수준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유제는 따로 풀지 않지만 그 유제 문제는 필수 예제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유제를 반드시 풀 것. 알겠어요? 이거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필수 예제를 풀고 유제는 넘어가. 근데 그게 아니야. 유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봐야 돼. 필수 예제 강의 듣는 거 오케이. 필수 예제 해설지 보는 거 오케이. 왜? 내가 뭔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알기 위해서 필수 예제라든지 뭐 앞에 있는 개념 파트, 이런 파트는 강의를 듣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장착이 되고 나서는 연습 문제라든지 유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안 되는 것들은 또 강의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자, 지금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은 중학과정 연장선상에 있는 게 많습니다. 100원, 50원, 10원의 새 동전이 있다. 요즘에는 50원짜리, 10원짜리 잘 안 쓰지. 100원짜리 잘 안 쓰는 것 같아. 100원짜리도. 100원짜리는 가끔씩 쓰죠. 편의점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탕 살 때 씁니다. 어쨌든 이들을 적어도 한 개씩 사용해서 420원을 지불하려면 각 동전을 몇 개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42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데 중학교 때 엄청 중요한 이론 하나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셀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배웠거든요. 강력한 방법. 그게 바로 이거 기억납니까? 수영도. 이 숫자가 나무 숫자였나요? 나뭇가지 모양의.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이렇게 가능하고요. 얘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게 또 이렇게 기억납니까? 이러면서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이걸 세는 게 수영도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요. 이 수영도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영도로 경우의 수를 세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씩 다 세고 있네. 와, 이건 진짜 저급한 방법이야.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그 뭐랄까 수학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학생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는 걸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곱의 법칙, 합의 법칙 하면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세는 거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하나씩 다 세는 거. 말 그대로 가장 복잡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을 배우거든요. 2단원, 3단원에서. 그러면서 조금 더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세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고3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제, 학교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또 어떻게 세느냐? 직접 수영도로서 세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수영도로 센다는 느낌보다는 케이스를 나눠서, 좀 어려운 말로 케이스 분류라고 부르거든요. 케이스 분류.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뭐 처음부터 개수가 100까지는 100까지를 다 이렇게 세는 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공식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직접 카운트를 해서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그런 형태가 훨씬 많습니다. 뭐가?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가면은 이 수용도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직접 세는 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접 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감 있게. 근데 이거는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전의 개수를 스마트하게 셀 수도 있어요. 그 스마트하게 세는 방법이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세는 방법은 뭐 단위가 큰 동전을 단위가 작은 동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방금 했던 것처럼 직접 세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총 420원을 지불합니다. 적어도 하나 써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00원짜리 동전은 무조건 하나는 써야 되는데 4개를 쓸 수는 없죠. 왜냐면 4개를 써버리면은 이게 420원에서 20원밖에 안 남는데 50원짜리 동전도 무조건 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수용도랑 비슷하죠. 네.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를 쓰거나 2개를 쓰거나 3개를 쓰는 방법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아까처럼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를 쓴 첫 번째 케이스, 1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쓰는 두 번째 케이스, 100원짜리 동전을 3개를 쓰는 세 번째 케이스. 확률과 통계는 요즘 이런 기호를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이게 바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케이스 분류가 사실은 첫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고등학교 수능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원탑 문제를 풀 때 항상 케이스 분류가 사용됩니다. 첫 시간에 지금 이미 확률과 통계 지금 끝판왕 마지막 정점을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걸 세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쓰는 경우에는 50원짜리 동전은 몇 개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320원이잖아요. 320원. 그다음에 사용한 동전이 총 15개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만약에 50원짜리 동전을 하나만 쓰면은 나머지 270원, 그러니까 27개의 10원짜리 동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5개 이하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00원짜리 동전에서 잠깐만, 10원짜리 같이 쓸까요? 10원짜리 동전? 그러면 자, 50원짜리 동전이 6개를 쓰면은 이게 300원이 되는 거니까 얘가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5개를 쓰면 얘가 7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값이 4개를 쓰면 12개를 써야 되므로 이걸 더하면 15개가 넘어가니까 요거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렇게 수용도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1개, 6개, 2개 조합. 1개, 5개, 7개 조합. 이렇게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요거 셀 때는 이제 보통 숫자가 작은 것부터 세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1개, 5개, 7개. 1개, 6개, 2개 쓰는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개가 되면 이제는 이번에는 22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 이건 4개를 쓰면은 또 이게 2개가 됩니다. 220원이니까. 3개를 쓰면 이 값이 7개가 됩니다. 2개를 쓰면은 12개가 되는데 12 하면 또 15가 넘어가니까 탈락해서 또 이거 만족하는 게 2개의 조합이 가능하죠. 3개가 되면 120원이 남습니다. 그럼 120원이 되면 값은 2개가 되고 이 값이 2개일 수도 있고요. 1개가 되고 7개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끝. 뭐 0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6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고 이 문제는 뭐 몇 개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조합을 다 써줘야 돼요. 이걸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또는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의 이 조합을 이게 뭐 1, 6,2, 1,5,7 뭐 이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지금처럼 써도 되고요. 표를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쓰는데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은 뭐예요? 이 문제의 교훈 바로 경우의 수를 셀 때 직접 세는 것도
강력하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번엔 색칠하는 문제. 이 색칠하는 문제도 수학적으로 뭐 엄청 유명하죠. 사색 문제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색 문제. 최근에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증명이 됐는데 지도상에 각 나라를 색칠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인접한 국가는 다른 색깔을 칠하고 싶어. 했을 때 몇 가지 색으로 최소 칠하면, 그러니까 최소 몇 가지 색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구별할 수 있게 색칠할 수 있을까? 정답은 4가지입니다. 4가지. 근데 그 4가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왜 그런지 증명을 사람들이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명이 됐었죠. 사색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의 5가지에다가 주어진 5가지 색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색깔이 5가지가 있어. 이 5가지를 다 칠해도 되고요. 그중에 일부를 칠해도 됩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중요한 거는 뭐 B하고 D, A하고 E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점에서 만나게 있는 형태는 이웃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가지 색깔인데 이게 뭐 5가지건 4가지건 상관없었든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를 한번 일단 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색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사실 방금 앞에 2번 문제 풀 때 설명했었거든요. A를 칠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네. A, B, C, D, E 순서를 칠할게요. 5가지가 칠할 수 있죠. B에 칠하는 방법은요. 4가지가 가능합니다. 왜? A에서 칠하는 색깔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하는 색깔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B는 4가지가 가능하고 경우의 수는 이걸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C는요? C는 A, B랑 인접하니까 A랑 색깔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C는 또 3가지입니다. 3가지.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구나. 중학교 때는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D를 쳐요. D를 칠하는데 D는 C랑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A랑 달라야 됩니다. 근데 B랑은 다르든 안 다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랑은 상관없고 A랑 다르고 C랑 다르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가능? 3가지 가능. 어차피 이 색깔을 한 번에 잇따라서 칠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에요. 뭐 쉽네. 자, E를 칠합니다. E 마지막에. E를 칠하는데 E는 B랑 달라야 돼요. C랑 달라야 돼요. D랑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B랑 다르고 C랑 다르고 D랑 다르니까 여기는 왠지 2가지를 쓰고 싶어서 곱하고 싶지만 이러면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E에다가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여기 E는 B랑 다르고 D랑 다르고 C랑 다르지만 C하고 D는 색깔이 무조건 다르죠. 왜?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른 거 알겠어. 그런데 B는요. D랑 색깔이 다른지 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D를 구할 때 방금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B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그죠? D는 오직 C랑 A랑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B가 D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다가 E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고등학교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거의 항상 나옵니다. 아주 쉬운 문제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이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바로 아까 뭐가 나와요? 엄청 중요한 단어.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합니다. 이걸 케이스 분류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고급 테크닉 딱 하나만 골라봐라. 선생님 이거 고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 수능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뭐가 나오느냐?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케이스 분류입니다. 첫 시간이지만 지금 끝판왕 왔어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하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문제잖아요. 얘랑 얘가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B랑 D가
같을 때. 두 번째, B랑 D가 다를 때. 다를 때. 같을 때. 이해하겠니? 그럼 하겠습니다. A는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 그죠? A는 5가지, 4가지, 3가지. 그 다음에 D하고 B가 지금 같기 때문에 D는 그냥 한 가지. 왜? 여기는 요거랑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B하고 D가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E는요, B하고 D하고 색깔이 똑같은 거랑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랑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2가지 색깔만 빼고 나머지 3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D가 다르면은요, A는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 그 다음에 D를 구할 때 이 D는요, 요거랑 색깔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D는 B랑도 다르고 A랑도 다르고 C랑도 다르니 이거는 2가지가 됩니다. 아까는 원래 이게 3가지였잖아요, 이게. 근데 그 3가지가 둘로 쪼개진 거야. 1가지랑 2가지로. 이것도 합의 법칙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2는 B랑도 다르고 D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3가지랑 다른 2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앞으로 한 3단원 공부를 할 때 이게 핵심이야. 그냥 이걸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선생님이 케이스 분류 하나 앞으로 10번 말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수를 세면 5, 4, 20, 2, 3, 6, 60. 60에다가 4 곱하고 60에다가 3 곱하니까 6, 7에 42, 420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케이스 분류. 엄청 중요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이들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십시오.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잠깐 정리할까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약수의 합도 구할 수 있죠. 약수의 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이론 설명을 해줄게요. 뭐 아마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일단 10이라는 숫자는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그럼 이 약수는요, 꼴이 2의 네모제곱 곱하기 3의 세모제곱 꼴입니다. 이 약수가. 그래서 이 네모가 가능한 값이 뭐냐면은 요것의 약수니까, 근데 2의 0제곱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가 가능하고요. 세모는요, 0이거나 1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이 약수가 이런 꼴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조합이 뭐냐면 네모는 3가지고요. 세모는 2가지고요. 이것들이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성하면서 연속해서 잇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법칙? 바로 곱의 법칙. 따라서 정답은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를 하면은 6개가 나옵니다. 6개 나옵니다. 이 3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 지수에다가 1만큼을 더한,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에요. 2는 뭡니까? 여기는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1 더. 왜 1 더했습니까? 0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는 게 약수의 개수. 두 번째,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합니다. 나와 있는 모든 약수는요, 전부 다 이런 꼴이야.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러니까 이런 꼴인 겁니다. 2의 네모제곱에다가 3의 세모제곱이어서 이 네모가 0, 1, 2, 세모가 0, 1인 모든 형태가 이 약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합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합니다.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시면은 답니다. 왜?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면은 1, 이렇게 하면은 3,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 이렇게 하면 6,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1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수의 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학생들 잘 몰라요. 약수의 곱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수를 만들어 놓으면요.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곱하면 12가 됩니다. 12. 항상 약수를 만들면 이렇게 짝을 이루면은 12가 됩니다. 이게 짝을 이루면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곱은 12의 세제곱이 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이 개수가 6개잖아요. 그걸 반으로 나눠. 그러면 3개잖아. 그 3개가 거듭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건 그런데 9 같은 경우는요. 139잖아요, 이게. 9는. 이거는 약수개수가 홀수개인데 약수개수 홀수개인 경우는 보통 완전 제곱식인 경우거든요. 숫자가 제곱수인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운데 거 하나를 빼면 나머지 것끼리 곱하면 또 9가 됩니다. 뭐 144? 144? 그러면 1하고 144, 2하고 72, 3하고 뭐 얼마요? 3하고 48, 뭐 이렇게 해가지고 38에 24,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가장 가운데에 12가 있겠죠. 그 12만 빼서 따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더 깊게 들어가서 하기에는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게요. 540의 약수의 개수랑 합을 구하십시오. 자, 540을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2로 나누게 되면은 270이죠. 또 2로 나누게 되면은 135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뭐 마음 같아서 9로 바로 나누고 싶은데 순서를 하겠습니다. 3, 4, 12, 3, 5, 15. 또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15가 되고요. 그 다음 또 3으로 나누게 되면은 5가 이렇게 나와서 이 54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수의 개수. 2의 거듭 제곱이 0 아니면 1 아니면 2. 3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5는 0 아니면 1. 그러니까 이게 2 더하기 1, 3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3, 4, 12, 12에다가 2를 곱하면은 24개의 약수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약수를 다 구한다면 더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해요? 이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세제곱, 5의 0제곱, 5의 1제곱. 이게 답입니다. 왜?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저 숫자 약수의 모든 조합이 다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숫자가 좀 크긴 하죠. 그죠? 이건 더하면 얼마입니까? 4, 2, 1이니까 7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뭐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뭐 그거 이용해도 되고 숫자 어렵지 않죠. 27, 그 다음에 9, 3, 1 이렇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30이니까 이거는 40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6이죠. 6. 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6, 4에서 240에다가 7을 곱하면은 7, 4, 28이니까 1680입니까?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문제. 양의 약수의 개수를 NA라고 나타낸다. 약수의 개수. 그랬을 때 108의 약수의 개수랑 32 약수 개수랑 어떤 수 약수 개수를 곱한 게 5400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108의 약수 개수 소인수 분해만 하면 됩니다. 108은 2로 나누게 되면은 54. 또 2로 나누게 되면은 27. 그러니까 이 식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약수 개수가 몇 개입니까? 2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1을 하니까 이 값은 12개의 약수 개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는 이거는 2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약수 개수가 6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야. 12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약수 개수가 몇 개가 되면 문제에서 5400이 나오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약분해 볼까요? 6을 하면 6, 9, 54니까 900이고요.
3부터 먼저 약분할까요? 여기 3, 4, 12, 여기는 300. 4로 약분해요. 100하고 4를 약분하면 25니까 여기는 7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75가 75가.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약수개수가 75가 되는 x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2의 74제곱. 이렇게 되면 약수개수가 75가 되는 거죠. 3의 74제곱도 가능합니다.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숫자가 제일 작은 걸 물어봤는데 2의 74제곱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뭐 가능할까? 이 75가 3 곱하기 5 곱하기 5꼴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2의 제곱, 3의 4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해도 약수 개수가 3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니까 총 75개 약수가 되는데 이거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훨씬 작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죠. 왜? 이게 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 이거랑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이게 2의 5제곱, 2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4제곱, 5의 제곱 이게 숫자가 작습니다. 실제로 이게 답이죠. 이거는 가능한 조합이 사실 많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확인할 필요가 사실 굳이 있진 않습니다. 이게 제일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요거 하나로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5 곱하기 5니까 2의 1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2의 14제곱하고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비교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작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됩니다. 답지엔 이걸 답을 써야겠네요. 숫자가 좀 크긴 합니다만 여기는 81, 16 이렇게 할까요? 잠깐만요. 2의 제곱하고 5의 제곱 곱하면 100이잖아. 100. 그리고 거기다가 4가 남고 81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8, 4, 32니까 3, 2, 4가 되고 00. 32,400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첫 시간이지만 마지막 1-5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것도 재미있는 문제인데 어떤 교훈을 배우는 거냐? 공식으로 한 줄로 경우의 수를 예쁘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배울 수 있는 문제인데 둘레의 길이가 60이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인 삼각형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60이야. 이걸 A, B, C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0이고 이게 60이죠. 60. 그리고 모두 자연수인.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인 조합을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런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가장 짧은 거 두 개가 짧은 변 두 개가 합이 가장 긴 변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돼도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짧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고 그러면 이걸 편의상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A하고 B하고 C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합동인 거는 하나로 세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뭐 A가 20이고 그 다음에 B가 19이고 C가 21인 거나 A가 21이고 B가 19이고 C가 20인 거나 같은 겁니다. 왜냐면 합동인 건 하나로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세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가장 긴 거를 A, 그 다음을 B, 그 다음을 C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걸 지금부터 이제 세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 성립했을 때 A하고 B 더하기 C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이게 추가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가장 긴 변 A가 짧은 거 두 개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조합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B 더하기 C가 이게 뭡니까? 60-A거든요. 그럼 이거 넘기시면은 2A가 60이니까 A는 무조건 3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A가 30이 되는 순간 B 더하기 C도 30이니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하고 B하고 C 중에서 A가 제일 크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경우도 20, 20, 20까지는 가능하지만
A가 20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 A가 20보다 작아지면은 B나 C 중에 하나가 20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A가 제일 크다는 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만족하는 A는 무조건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다가 일단 디폴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로 세는 거야. 어떻게 세느냐? 이 조합을 다 그냥 일일이 세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걸 일일이 세는 걸 되게 막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성이 있어요. 자, A가 2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B는 20일 수밖에 없어요. C도 2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A가 제일 크기 때문에. 20보다 작은데 세 개를 합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 근데 이걸 이렇게 세면은 등호도 너무 많고 A, B, C도 다 세야 되니까 이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할 때 보통 표를 만들어서 세면은 유리합니다. 어떤 표를 만드느냐? 따라오세요. 이렇게 A하고 B하고 C를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A가 20인 경우, 그럼 얘가 20이고 얘가 20인 경우 하나밖에 해서 총 경우의 수는 이게 한 가지나 한 가지. 그럼 이제 A가 그 다음에 큰 건 21이죠. A가 21. A가 21이면 B하고 C를 더한 게 얼마가 되면 됩니까? 이게 39가 되면 되는 39. 그렇죠? 그런데 39가 되는데 B가 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1보다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제일 큰 것보다 할까요? 얘가 21이 여기가 21이 되면 여기는 18이 되면 되는 거고요. 39 되니까. 여기가 20이 되면은 여기는 19가 되면 되고요. 여기가 19가 되면은 20이 되면 되는데 요거는 불가능하죠. 왜?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걸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세나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는 이게 20, 21부터 해서 마지막에 29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9개만 세면 8개만 더 세면 됩니다. 그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다 보면 규칙성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2가 되면 또 마찬가지로 B 더하기 C가 38 돼야 돼. 그럼 숫자가 제일 큰 거, 얘가 22인 거 보세요. 20점이 없은 여기는 16이 되는 거고요. 21이 되면 여기는 17이 되는 거고요. 숫자가 하나 줄어들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가 또 줄어들면 또 커지는 거잖아요. 숫자가 또 줄어들면 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막상 세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B도 제일 큰 거는 A랑 똑같을 때, 제일 작은 거는 요거 두 개가 똑같을 때. 알겠죠? 네.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니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23이 되면은 여기는 23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게 이 계산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23이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 이번엔 B 더하기 C가 37이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아질 때, 똑같아질 수는 없죠. 37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18이고 하나가 19가 되면은 두 개 더하면 37이니까 여기가 19이고 여기가 18이 되면은 이때가 이제 가장 마지막이 됩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19, 20, 21, 22, 23 해서 총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규칙성이 발견이 됩니까? 발견이 되는데 이게 개수가 하나 차이 나요. 하나 차이 납니다. 여긴 2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같아질 수 있느냐, 일만큼이 차이가 나느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가 않죠. 조금만 더 세보면 됩니다. 자, 24가 됩니다. 그럼 짝수네 이번에. 그럼 또 마찬가지로 24가 되고 얼마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B 더하기 C가 36이니까 마지막에 18까지가 가능하죠. 그럼 개수가 18부터 24까지 총 7개가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25가 되면 또 같은 방법으로 25부터 시작해요. 얼마가 되고 점점점 2개 더한 게 이번에는 35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17, 하나가 17, 18이 됩니다. 마지막에 18, 17까지
가능합니다. 25부터 18까지는 이걸 우리가 한 개 차이 한 개. 그래서 8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걸 모두 고려하니까 1, 2, 4 자, 1, 2, 4, 5, 7, 8, 10, 11 해서 잠깐만요. 13, 14까지 이렇게 총 10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 A가 20부터 29까지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구하면 되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더하면 15, 이렇게 더해도 15, 이렇게 더해도 15, 이렇게 더해도 15, 이렇게 더해도 15, 15가 총 5쌍이 나오니까 15 곱하기 5를 하면은 정답은 7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에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선생님이 좀 나눠서 하려다가 또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한 번에 쫙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만합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진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처럼 막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가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 건데 연습 문제의 기본편보다 필수 예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연습 문제 실력편 문제는 실력 정서 문제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연습 문제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